배 대표님, 예, 이 민주당은 이재명 맞춤형 당헌 당규 개정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서도 잠깐 언급한 대로 거기에 핵심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권 대권 분리, 대선 1년 전에 이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하는 그 규정을, 네. 예외 규정을 지금 신설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과 함께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내용들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당헌 개정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 당헌 개정안에 대해서 특정인 맞춤형 당헌 개정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네. 왜 하필 지금 이런 안을 밀어붙이느냐 하면서 나름대로 한 3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일종의 반기랄까 이렇게 들고 나왔네요. 예. 우선 김동연 이 지사가 본인이 당무위원이기 때문에 네. 당무위에 참석을 해야 하는데 경기도의회 출석권으로 해서 참석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힌다 이렇게 하면서 한 3가지 얘기를 지금 들고 나왔어요. 하나는 지난 총선에서 뭐 압승을 했다고 하지만 5.4%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도 되지만 민주당에 대한 경고도 된다. 예.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고작 30%대에 머물고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렇죠. 총선 승리에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제1번으로 들고 나왔다. 우리 시간에 다뤘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네. 맞는 얘기죠. 예. 두 번째로 국회 선출의 당심을 권리당원의 그 지분을 20% 반영하는 것은 과요불급이다. 당원 중심 정당 찬성을 하지만 국민 정당, 원내 정당으로서의 본래적인 그 뜻을 버려서는 안 된다. 특히 이 당권 대권 분리에서 예외 조항을 둔 것은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고 특정인 맞춤형 이 당헌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정말 이거야말로 이 소탐 대실에 우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그리고 3번째는 네. 당의 규칙사유가 있을 때 무공천 약속을 폐기한 것. 또 당직자가 부정부패를 했을 경우 당직에서 물러나게 했던 조항도 이 완전 삭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 국민의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이 당헌 개정은 위헌설법이다. 예. 이렇게 아주 강하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의 성격상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기를 드는 것은 참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전혀 이례적이지가 않습니다. 예. 저는 이걸 예상했던 일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의 민주당 체제, 지금의 이재명 1극 체제라면 2026년에 이재명 대표의 사실 이력이 되는 경기지사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때 경기지사 직에 있으면서 바로 대북 송금건이 터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김동연 지사에게 공천 줄까요? 안 줍니다. 왜냐하면 김동연 지사가 자 경기지사에 재선하는 순간 강력한 대항마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대항마가 되는 사람을 살려준다? 어린 반풀을 수도 없는 소리죠. 그러면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 아,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 꼬락서니를 보니 2026년에 내가 공천을 못 받을 거는 불을 보듯 뻔하구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상황에서 김동연 지사로서는 그렇다면은 그냥 꿍 하고만 있다가는 정말 2026년 지방선거 공천 때,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당대표 사퇴 시한이 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6년에 공천을 누가 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거죠. 원래는 1년 전이면 3월에 그런데 물러나야 하는데 그걸 내외 규정을 둔 거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김동연 지사의 반응이 나오는 거는 자, 조국 경쟁자가 될 수도 있지만 자, 대부분 선거대로 지금 깜빵 갑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김경수는 복권이 안 됐어요. 예. 유일무이합니다. 유력 대선 후보. 그런데 2026년 다음에 대선이 있으니까 이게 세상이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준비하기에 세상이 좋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김동연이 다시 경기지사 되면 세상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지사보다는 경기지사는 그만두고 본인이 할 만큼 다 했으니까 대선에 나갈 가능성이 그렇죠.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고 더 박사님 이상 서울시장은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지금 물론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는 뭐 정치 10이 다니니까 어떨 때는 또 이재명을 띄워주고 어떨 때는 또 뭐 이재명 왜 이 당헌 당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받는 일을 자처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 아주 가까웠던 김영진 의원 아시지 않습니까? 예. 김영진 의원도 아주 반발을 해요. 강하게 반발을 했죠. 저는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 관련된 걸 분석을 하면서 친명과 반명에 대한 분화가 또 점차 조금씩 일어나고 있구나. 예.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그다음에 워낙 국회의원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사불란하게 간다는 그렇죠.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걸 초선들이나 따라가는 것이지. 알 거예요. 왜냐하면 재선, 3선, 4선 하는 사람들은 잘 안 따라갑니다. 고 박사님은 지금 뭐 한 4, 50년의 언론계 생활이 있으시니까 정말 내일 당장 될 것 같았던 대선 후보도 아유. 어떻게 구부러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럼요. 지금 모든 당의 이 에너지가 이재명 재판 리스크 방어에 작동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의원들 않습니다. 3선, 4선 중진들은 다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차마 그럼요. 이재명이 공천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죠. 못했는데 이제 공천도 끝났어요. 예. 지금 앞으로 갈수록 사법 리스크가 증폭될 것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이런- 그렇기 때문에 중진들도 저 사람 언제 이렇게 갈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발언들도 지금 이화영 1심 판결 이후에 대체로 나오고 있죠. 네, 그렇죠. 또 하나가 이제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 이미 찍혔어요. 밉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을 보면은 또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의 스타일을 보면 한번 찍힌 사람은 구제가 없어요. 예. 자, 박용진 한번 밉상 찍혔으니까 두 번 다시 기회를 차라리 한민수를 꽂아 넣으면 꽂아 넣을지언정 정봉주 꽂아 넣었다가 꽂아 넣은 건 아니지만 정봉주로 공천됐지만 문제되니까 한민수를 결국 꽂아 넣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지난번에 경기지사 국정감사할 때 대장동 관련되는 방어에 대해서 좀 속을 했거든요. 김동연 지사가 법인카드 그 조사해 보니까 법인카드요. 뭐 100몇 회인가 그러니까요. 사용했다더라 해갖고 다 다 보고 폭로를 해버렸잖아요. 빠지겠겠죠. 이재명 지사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김당현 두고 보겠어. 이거죠. 그냥 이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김동연 지사의 반응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도 본인이 여기서는 이 틈바구니 안에서는 자기가 웅지를 펼 수 없겠구나. 그러면 내가 갈 길은 다른 길일 수밖에 없다는 걸 조금씩 조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결국은 김동연은 친명이 될 수가 없어요. 문재인 사람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리고 성향 자체가 그렇죠. 이재명하고 김동연이는 안 맞죠.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친문과 문과 명은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문명 충돌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재명 눈밖에 났고 2016년 공천을 다시 받으려고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공천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는 없지만 이재명이가 꼬꾸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멀쩡한 사람은 자기하고 김부겸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목소리를 이제 서서히 차별화를 해 놔야 한다 이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도 김동연이 그걸 또 할 말 다 했어.
그래도 이재명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구만. 그리고 김동연은 캐리어라든가 모든 면에서 이재명하고는 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다르죠. 아주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존재감을 이제 서서히 과시를 할 필요가 있는데 딱 이 제대로 걸린 거죠. 누가 그렇죠. 보더라도 지금 이번 이 당헌 개정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람, 상식적인 사람이면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 지금 경기지사면요 외부에 발설은 안 하겠지만 이 지난 도정에 있어서 대북 관련된 거 자료 다 봤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다 훑어 보면요. 봐야죠. 훑어 보면 웬만한 사람들이 이게 불법인지 문제가 되겠구나, 얼마나 치명적이겠구나 압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것도 그거지만 네. 도지사 바로 소관 사항이 법카 사용 문제 아닙니까? 그럼요. 김동연 지사가 그거 다 감사를 해갖고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도지사를 하고 아유. 앞으로 당 대표에다가 대통령까지 하겠다는 거냐. 자기 상식으로는 아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법인카드로 자기 집 앞에서 5인분 사 먹고 10인분 가져가고 초밥 먹고 샌드위치 시키고 닭백숙 시키고 예. 뭐 제사 뭐 이런 용품까지 전부 법과 사용했고 일제 샴푸까지도 청담동 가서 사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서 김동연 지사야말로 정말 엘리트 공무원 예. 생활을 쭉 해왔고 개인 그 처신 관리를 얼마나 관리를 했겠습니까? 엄청나게 해온 분 아닙니까? 아무런 흥결이 없잖아요. 뭐 잡아낼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볼 때는 이건 정말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본 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서서히 목소리를 좀 낼 때가 아닌가. 그럼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가시오고 나 여기 김동연이 있습니다. 그럼요. 이재명 말고 대안이 있어요. 그걸 지금 본인도 얘기하는 꿈이 있죠. 있죠. 꿈이 있죠. 꿈이 예. 있죠. 예. 경기도지사 하는데 이재명이도 하다가 나갔는데 그럼요. 이분이야말로 부총리도 하고 할 거 그렇죠. 다 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없죠. 이재명처럼 무슨 재판이 하나 걸린 게 있습니까? 무슨 소송이나 고소가 된 게 없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입지전적인 인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이재명은 덕수상고 출신이죠. 훨씬 더 입지전적인 인물 아닙니까? 정말 그 가난 속에서 예. 당대의 우등생들이 덕수상고를 많이 갔습니다. 옛날에는 상고가 그렇습니다. 많이 갔습니다. 덕수상고가 이른바 이제 좀 친근하게 부르는 게 이제 덕출이라고 그러는데 그 덕출이 이 김동연 지사가 정말 고시를 패스하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미국 유학을 가서 예. 학위를 또 받아와서 대표적인 정통 관료로 부총리까지 그리고 경기지사까지 참 대단한 사람이죠. DJ도 목상을 나왔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설린상고인가요? 그 그렇죠. 상고 안 나왔습니까? 옛날에는 집이 가난하면 대학 가기는 어렵고 동지상고. 네네. 네, 동지상고죠. 네. 상고를 가면은 상고 가면은 졸업하면은 취업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럼요. 은행에 간다. 은행에 취업한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때는 시골에서 은행에 다닌다고 뭐 은행원이 아주 최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상고들을 많이 갔죠. 머리 그렇죠. 좋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또 여성들도 예전에 여성 은행원들이 정말 똑똑하지 않습니까? 예. 서울에도 서울여상 우등생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김동연 지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은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구나. 그렇죠. 겉으로는 완전히 일극체제, 예. 이재명 일당 이렇게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주 확연히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지원까지도 쓱 한 달이 또 숟가락 얹어 놓지 않습니까? 나도 박지원- 할 말은 다 했어 그러냐고요. 알았어. 나는 92.35% 득표야. 막 이런 거죠. 한 번 더 또 존재감을 예. 부각시키는 거죠.